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보고된 주간지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과 미분양 급증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마다 체감온도는 다르지만 이제 2달 정도 떨어진 정도인데 거래가 되지 않아 20% 이상 급락한 매물도 거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집값 하락이 지속이 되면 3기 신도시가 곧 미분양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윤 당선인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 이후에 매물이 줄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여 지켜보아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급격한 돌발악재, 중개소마다 집주인 급매 폭탄. 사실상 지금 모든 매물들이 급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니까요. 사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상황. 자,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이렇게 집값이 계속 출렁거리는 시기였죠. 집값 폭락과 미분양 심각한 수준. 자, 오늘 하고자 하는 말에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 과정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동산 대세 하락은 크게, 자, 집값, 기존의 집값은 폭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하는 것들은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구분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빨간색 폭락부터 볼까요? 거래 실종, 즉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매물은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매수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매수자 실종.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서 가격은 계속 내려갑니다. 가격 하락. 가격 하락과 급매 확대. 이제 급매도 안 팔리니까 이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가격 폭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고, 현재는 냉정하게 말하면 가격 하락, 실거래 하락 단계에서 지금 급매 확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번에 미분양 볼까요? 왜 미분양이 발생하냐면 미분양은 기존의 아파트 가격에 민감합니다. 집값 폭락하게 되면 경쟁률이 약화돼요. 그럼 미분양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요, 분양가가 내려갑니다. 올리라고 해도 안 올려요. 왜? 미분양 되면 건설사 엄청나게 손실을 보니까 아예 분양가를 스스로 내려요. 그럼에도 미분양이 나요. 특히 준공 미분양, 그러니까 입주한 다음에도 미분양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최악이 떨이 분양이에요. 뭐 30% 할인 분양, 20% 할인 분양이 기본입니다. 기본. 분양가에서요. 즉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무슨 분양은 계속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집값 떨어지면요, 분양가 올렸다가 얘 미분양 되면 망합니다. 이 회사. 정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망하기 전에 10에서 20%를 스스로 알아서 기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5억 자본금으로 30억 벌기. 여러분들이 자꾸 폭락하니까 폭락만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은 속칭 자본주의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떼돈 벌고, 누구 말 맞다는 누구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부자 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노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자본주의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폭락만 이끄는 게 아니라 그 하락장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그동안에 너무 실패했거나 또는 재테크로 문제가 발생됐다면 이때 돈 벌라 이거예요. 보세요. 5억 자본금으로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위험해요. 없다기보다. 지금은 다 올랐어요. 돈의 가치보다도 위험자산인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맞아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5억 자본금으로 대박. 1등이 누구냐 봤더니 서울아파트야. 2등이 가상화폐, 3등이 주식, 4등이 달러, 금. 역시 부동산이 돈을 가장 많이 벌게 해줍니다. 언제? 폭락장에 잡을 때. 보세요. 서울아파트 폭락장이 오거나, 얘는 경제위기가 안 터져도 집값 많이 빠져요. 또는 경제위기가 터지면 대박이겠죠. 보세요. 서울아파트 50%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30억 아파트가, 비싼 걸 보시라고요. 뭐 싼 걸 왜 봐요? 30억 아파트가 15억 정도로 폭락합니다. 반토막. 그런데 이 15억도 다 주고 잡는 게 아니에요. 5억이면 갭 투자 가능해요.
5억 갖고 가능하다고요. 이 정도 되면 실거주 폐지돼요. 그러니까 비과세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5억 아파트가 얼마까지 주느냐? 30억이 15억이 됐는데 신고가 찍고 가니까 또 올라가 가지고 45억으로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5억 가지고 결론적으로 45억까지 갔으니까 15억이 45억 갔으니까 순수익은 무려 30억이에요. 대단하죠. 자, 5억으로 30억 번다. 이거 쉽지 않은데 사실 다 이렇게 벌었어요. 이렇게 언제? 2013년에 잡은 사람들이요. 두 번째, 가상화폐는 제가 막 권하고 싶진 않아요. 약간 좀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많이 붕괴가 되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화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경제위기 후에나 하세요. 경험 있는 사람들은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없는 분들. 비트코인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여기 제가 80% 폭락이라고 했는데 90%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거품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하면은 좀 위험성도 있죠. 자, 5천만 원이 1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500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요. 자, 1천만 원에 떨어졌을 때 5억 원어치를 매입을 했다. 지금 다 5억 원 갖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1천만 원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6천까지는 기본으로 갈 거예요. 결국 5억 가지고 1천만 원에 잡았다면 6천만 원으로 가니까 25억을 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순수익을. 대단하죠. 물론 이게 10배까지 떨어지면 50억 벌어들이니까 아파트보다 더 벌겠죠. 자, 이 두 가지 이해됐죠? 세 번째, 주식 경제위기 후에, 지금 분명히 경제위기 후에 하라고 했어요. 지금 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코스피 60%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상 떨어질 거예요, 아마. 2,700이 1,000까지 내려간다고 보고, 뭐 1,000이냐 1,200이냐 800이냐는 가봐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코로나로도 1,4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1,000은 가볍게 떨어질 것 같아요. 금융위기 터지면. 삼성전자가 최대 지금 9만 원이고 현재는 7만 원이지만 9만 원이고 3만 원까지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삼성을 3만 원에 내가 잡았어요. 5억 원어치를. 그러면 결국은 9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5억으로 3만 원에 잡았다면 9만 원까지 가면 3배 뛴 거니까 15억까지 가는 거니까 10억의 순수익을 얻는 거예요. 10억의 순수익. 자, 얘는 30억, 얘는 25억, 얘는 10억.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많이 못 벌죠. 다음 4등입니다. 달러금. 얘는 특이하게 경제위기 전에 해야 돼요. 후회하게 되면 망하죠. 왜? 폭등하는 상태에서 잡으면 거꾸로 가니까. 자, 경제위기 전에 대략 달러는 한 1200 정도 1달러당. 자, 달러 16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1500에서 2000 사이로 뛰었기 때문에 1600 플러스. 그러면 1.6억의 차익을 얻어요. 예를 들어서 묻어놨다 5억 원어치를 1200 사가지고 금융위기 터진다는 조건으로 1.6억의 차익. 금도 비슷합니다. 수익률이 75,000원 1g당 75,000원 정도 해요. 우리나라 금이. 그럼 얘가 10만까지 가게 되면 역시 5억 투자했을 때 1.6억의 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완전히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하락 과정 4단계를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 보자고. 연도까지. 1단계 올해는 이미 하락, 대세하락으로 난 접어들었다고는 봐요. 거래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거래가 막 활성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작년처럼. 자, 2022년은 거래 급감 단계. 집값은 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지역에 따라서 좀씩 좀 내려가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지표, 거래 감소, 매수 지수 등락, 시세 등락, 대략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시세 흐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원래는 하락이야 정상인데 이번에 그 윤 당선인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풀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고가, 하락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매 전략은 매도자는 적극적으로 매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올해가. 만약에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지금 시장 자유를 표방하는 윤 당선인이 집값을 폭락시킬 가능성이 커요. 옛날에 이명박 때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만 당선이 되면은 왜 집값이 많이 떨어졌냐면 시장 자율이 원칙이니까 장기적으로 아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민주당은 너무 규제가 많아요. 쓸데없는 규제가. 그래서 집값이 폭등한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단계 가격 하락 2023년 지표 모든
지표 본격적으로 하락하겠죠. 이미 지금도 하락하고 있어요. 지표는. 이제 반등 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락이 또 왔다 갔다 하겠죠. 10에서 30%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내년 정도면. 시세 흐름이 매주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고 급매 거래 후 매수자가 실종될 겁니다. 매매 전략은 매도자는 역시 내년이라도 적극적 매도를 해야 할 것 같고 매수자는 청약 우선에 급매 차선으로. 왜냐? 1년 빠진다고 해서 급매가 많이 빠진 건 아니니까. 3단계 가격 폭락 2025년 지표 거래 증가 지표 하락 실거래 폭락. 이제 점점 연도가 깊어질수록 가격 폭락이 커지죠. 30에서 60%. 대략 반토막을 하나의 기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시세 흐름 즉각 공포 매물이 확산되면서 급매 중심 거래 증가. 매매 전략은 이때 매도자는 그냥 부유해야 돼요. 너무 떨어졌으니까. 차라리 갈아타기 하세요.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팔고 끝나면 망하는 거예요. 폭락장에. 자, 매수자는 급매가 일단은 청약보다 급매가 우선이에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차선이 청약. 4단계 상승 반전할 겁니다. 26년 바닥 찍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상승 초기에도 잡으셔라. 좀 올랐다고 안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상승 초기가 언제였냐? 15, 16, 17년 이때가 상승 초기였고 경기도로 따지면 2019, 20년이 상승 초기예요. 그 이후로 많이 뛰었잖아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집값 대폭락, 동탄. 자, 감일 보세요. 먼저 얘가 한 대충 보니까 5억, 한 6억 정도에서 많이 놀았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 점점점이 거래량이 이렇게 뛴 거 보세요. 무려 5억이 여기 바닥에서 따지자면 한 6억 정도, 대략 한 6억 정도가 얼마까지 뛰었느냐? 15억 언저리까지 뛰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15억인데 15억까지 갔던 게 여기 내려왔죠.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불과 2달밖에 안 빠졌는데 2달도 안 빠졌죠. 시세로 2달밖에 안 빠졌는데 오름폭이 아직은 크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이게 한 3년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거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가요. 나중에는 먼저 떨어지는 놈, 늦게 떨어지는 놈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똑같이 떨어지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거 밑에. 자, 2021년 8월 달에 14억 5천이라고 분명히 찍혔어요. 5층짜리가. 근데 지금 뭐라고 찍혔습니까? 11억 3천, 3층. 얼마가 빠진 거예요? 3억 2천이나 빠졌네요. 어디가? 동탄이요. 그다음 두 번째, 가밀 할라비발디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보면 여기 4억, 5억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분양가가 2019년에. 그러던 게 우리 얼마까지 뛰었냐면 거의 13억까지 뛴 거예요. 여기 11억 1천인데 13억 정도 언저리까지. 자, 그리고 얘가 점점 높게 낮게 거래 계속 되면서 낮아지지 않아요. 점 밑에도 있잖아요. 자, 여기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폭도 비슷해요. 이 중간선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불과 2개월밖에 안 빠졌는데 이거 2, 3년 빠진다고 생각해봐요. 난리 나겠죠? 50%가 문제일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한번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세요. 보세요. 여기 12억 6천짜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10억대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7억, 물론 10억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밀려버리는 거 보세요. 거의 4, 5억이 빠진 거죠. 10억으로 따지더라도 거의 3억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물입니다. 이 초록색이. 매물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여기 보세요. 금매까지 매물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이런 걸 왜 잡아요? 매물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거 잡는 사람은 바본 거예요. 왜? 그 옆에도 보고 옆에도 보면 왜냐하면 금매만 팔려요. 지금은. 이 가격이 왜 팔립니까? 이 가격이 왜 사요? 몇 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도 보세요. 이 꼭지부터 시작을 해갖고 매물이 길게 늘어져 갖고 금매까지 있잖아요. 금매를 잡아야죠. 이번에 지방도 보자고. 대전. 자, 도안 신도시. 자, 9BL 트리플시티. 여기 보시면 쭉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점점점이 밑으로 내려온 거 보시죠. 그리고 매물도 길게 늘어져 있죠. 얘가 이 바닥 대략 한 4억 5천에서 5억 선에서 올라와 가지고 거의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대전이 빠진 지 겨우 3달 채 안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이거. 여기 보자고요. 이 7월 달에 14억짜리가 지금 11억대로 다 거래된 거 보이시죠? 여기 2월 달입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11억 2천. 14억. 어떻습니까? 거의 3억이 빠져버렸어요. 단기간에. 이게 3년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2, 3년 얘기를 하냐면 집값은 빠지면 2, 3년 빠져요. 반토막 나고도 남겠죠. 이거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나요?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예요. 이만큼이나. 제가 50% 떨어진다고 하니까 웃어요. 그만큼 과연 떨어질 거냐고. 근데 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이만큼 떨어진 사례를 보여주면 당연하게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딱 나오면 80%가 떨어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놀라지 않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해가지고 만약 50% 떨어진다면 에이 설마.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에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꾸 과거는 후하게 점수를, 지나온 사실은 후하게 점수를 얘기를 해줘요. 2억이 10억 됐다고 해도 놀라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후하게 평가하니까. 근데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진다. 미래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과거나 미래나 똑같은 연장선상인데. 여기 봐봐요. 이안 동대구. 이거 끔찍합니다. 6.8억까지 갔던 게 여기 지금 뭐 4억대에 걸쳐 있고 매물도 길게 있죠. 이렇게. 길게 있다는 것은 밑에서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매물값이 비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 하락장에는 10개 이상을 봐야 돼요. 아파트. 보시면 이만큼 올라왔는데 원래는 여기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제 떨어진 폭이 이만큼이에요. 얘나 거의 차이 안 나잖아요. 벌써 대구하고 대전이 집값이 대구는 좀 오래 빠졌잖아요. 여기 보사하고요. 자, 6억 7,800에 2021년 작년 3월 달에 거래된 게 딱 1년 지난 지금 5억 1천만 원 딱 찍혔네요. 다 5억대네요. 금액도. 어떻습니까? 6억 7,800이 5억 1천이면 이거 거의 25% 떨어진 거예요. 지금 빠진 지 1년도 안 됐어요. 한 7개월 됐나? 대구가? 2, 3년 빠진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부산 150주 연속 빠졌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산은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빠진 거예요. 이제 보합이니까. 광주하고 지금 광역시에서 부산하고 광주만 버티기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꼭 사러 가면 더 떨어지더라도 대구가 낫지 부산이 낫지 않아요. 왜? 대구는 이만큼 떨어진 상태이고 부산은 안 떨어진 상태니까 결국은 대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실래요? 전국 시도별 폭락아파트 사례. 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강남 폭락아파트 지금 7억부터 4억까지. 이거 사례입니다. 하도 뭐가 떨어졌어요 말하길래. 자, 서울 폭락아파트 사례 7.3억부터 4.2억까지. 경기 폭락 사례 6.7억부터 2.5억까지. 인천 지방의 폭락 사례 3.6억부터 2억까지. 지금 많이 떨어진 걸 예로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1, 2억 떨어진 것은 너무 많았고 널려 있어갖고 여기에 담을 수도 없어요. 몇 천 개니까 그냥. 미분양 현황 자세하게 다 담고 싶은데 이거 여러분들이 쳐보세요. 만약 여기 나와 있는 경기도 미분양 하면 쫙 떠요. 인천 미분양도 쫙 뜨고 그 다음에 대구 미분양 계속 뉴스마다 돌아가면서 다 뜨는 거예요. 한 뉴스에 다 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미분양이. 그리고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그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자, 쌓이는 미분양의 건설사들 분양가 낮추고 금액까지 지금 떨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서울 미분양, 북서울자의 폴라리스 한 10여 곳 정도 미분양 미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경기도, 안성, 양주, 평택, 오산 여기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고양시, 용인시 확대되고 있어요. 인천, 송도 센트럴 주로 송도가 이렇게 세 군데나 미분양 미계약이 나온 상태고 그리고 주변 지역 인천도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경쟁률이 너무 낮아요. 대구 심각합니다. 대구는 수성 센트럴빌버 달서 푸르지오 거의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양했다면. 왜? 기존의 집값이 떨어지니까 미분양이 늘어난 거야. 자, 울산, 포항 미분양 제일 많죠. 지금 경상북도하고 대구가 제일 많아요. 울산, 뉴시티, 포항, 대방, 포항, 경주, 사천 등에서 미분양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전국의 미분양 어디 할 것 없어요. 아산, 평창, 광주, 창원 넘나들고 있습니다. 광양, 거제, 속초, 음성까지. 보시면 왜 자 이게 지금 꼭지야. 부동산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럼 얘가 이만큼 떨어진다고요. 이때 잡아버리면 이렇게 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간다고요. 진짜 이게 여기서 잡은 꼴이 되겠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갭 투자라는 게 있어서 그때는 실거주세 폐지도 있잖아요. 갭으로 하게 되면 돈도 안 들어가 얼마. 이해 가세요? 그다음 이거 보세요. 자, 왜 코스피 얘기 안 하고 나스닥을 얘기하냐면 금융위기 터지면 나스닥이 돈 더 벌게 해줄 것 같아요. 코스피는 2000 지금 700에서 떨어져봤자 1000일 것 같아. 그래봤자 3배도 안 떨어져. 나스닥은 9배 지금 뛰었기 때문에 저는 9배까지는 몰라도 6배, 5배는 떨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 그렇게 떨어졌어요. 많이 올라가면 요 최근에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나스닥이 더 떨어졌었어요. 처음에는 코스피가 더 많이 떨어지는 듯 하다가 결국은 지금 다시
더 회복한 상황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 보세요. 진짜 많이 뛰었잖아요. 9배나, 여기서부터 9배나 뛰었어요. 코스피는 3배밖에 안 뛰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나스닥이 코스피보다 뭐 9배 훨씬 더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스닥 자체가 9배가 뛰었다고요. 코스피는 코스피 자체가 3배밖에 안 뛰었고. 그러니까 얘는 거품이 심각한 거야. 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9배만큼 더 경제성장률이 되고 모든 여건이 좋습니까? 한 10년 동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심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폭락을 하면 많이 떨어지면 그때 이 나스닥을 잡으면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달러는 이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2000까지 1500까지 갔었는데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 200배 뛰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한 뭐 6배 떨어진다고 했는데 20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요.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비트코인 망한다기보다는 결국은 또 회복하고 올라갈 거예요. 다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제가 예를 들었어요. 가상화폐 다 안전하지 않거든요. 자, 최고가 대비 주요 하락 거래도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줬고, 자, 지금 미분양 속출, 미분양이 지금 월 지날수록 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할 것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수도권, 여기 저번 1290에서 1470이 늘어나고 있고, 12,785가 1만 뭐 2,600 계속 지금 여기서 보니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거래량 보세요. 처음으로 지금 1000건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2월 달에. 심각하거든요. 어떻게 서울이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사는 인구가 어떻게 700건대가 거래가 돼요? 이거는 매도자가 유리한 게 아니에요. 매수자가 유리한 거예요. 그만큼 안 사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대출 규제가 컸죠. 이번에 풀어주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 보세요. 21년 요일별로 쭉 최근에 요일 봤더니 경쟁률이 지금 말도 못하게 줄어들었죠. 이게 조금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요. 얘 보나마나 미분양으로 떨어져요. 경쟁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미분양. 이미 지방은 미분양 쏟아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고개를 하면 안 됩니다. 고개를.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안전빵. 현금 부여가 안전빵이에요. 부동산의 최대 악재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점이며 GDP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가격 거품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2019년 이전의 가격으로 환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보다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